쌍용차 매각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인수 제안서가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 주면 유력한 인수 후보자가 나올 예정이기도 합니다. 경제산업부의 장민선 기자 연결해서 전망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영회계법인이 쌍용차 인수 제안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금 참여했습니까? 네, 바로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 PE 등 3개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소 인수전 참가 의사를 밝혔던 ELBNT가 빠지면서 인수전은 3파전 양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은 오늘까지 조건부 인수 제안서를 받아서 오는 13일 예비 인수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쌍용차 재매각은 일정 단축을 위해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우선 매수권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매각 시한이 10월 15일인 만큼 인수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쌍용차는 6월 매각 공고를 내고 분입차를 실시한 뒤 6월 말에는 최종 인수 예정자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쌍용차는 오는 7월 최종 인수자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8월 말경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예, 새 주인이 어떻게 정해질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네, 쌍용차 재매각의 최대 관건은 자금 조달인데요. 앞선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인수합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쌍용차와 법원은 이들 세 곳의 자금 증빙을 타이트하게 살펴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입찰에서 쌍용차와 분계약을 체결했던 에디슨 모터스는 3,100억 원에 입찰했지만 가격 조정을 거쳐 3,048억 원의 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잔금 2,743억 원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쌍용차 인수 금액이 4천억에서 6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자금 조달 방안이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업계에선 인수자금만큼 경영 계획, 고용 승계 여력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0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인수자금 외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위해 8천억 원가량의 자금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M&A 이후 쌍용차가 어떻게 지속해서 매출을 일으킬지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쌍용차 노동조합은 완전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약 5천 명에 달하는 직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도 새 주인을 가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예, 인수 후보 지금 3개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유력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세 곳의 후보 중에선 KG그룹이 가장 유력합니다. 보유 계열사만 16개로 주요 계열사 대부분이 흑자를 낼 만큼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주사 KG케미칼의 매출만 5조 원에 달하고 시너지가 예상되는 KG스틸 매출도 3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인수 주체로 알려진 KGETS 매출 규모 역시 3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GETS의 작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 규모는 681억 원에 불과하지만 환경에너지 신소재 사업부 매각 대금 5천억 원이 하반기 중 납입될 예정이어서 자체 조달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쌍용차 인수를 위한 쌍방울의 연끌 전략, 파빌리온 PE의 재무적 투자자 확보 여부 등은 새 주인 찾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쌍용차의 경우 쌍방울의 경우 세 곳의 후보 중 가장 먼저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만큼 이번 인수전에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쌍방울은 지난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 1,200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자금 여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기업 ELBNT와 함께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파빌리온 PE는 올해 국내 대형 금융기관과 자동차 기업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들의 면면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쌍용차가 지금 상패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잖아요. 이 상패 여부는 언제 결정됩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1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용차의 상장 유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0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쌍용차는 삼정 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쌍용차는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냈고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기간 내 투자자 유치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실패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쌍용차는 2021년도 사업연도에서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현재 쌍용차는 한국거래소에 개선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로 업계에선 거래소가 쌍용차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차 내부 분위기도 궁금한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쌍용차는 올 하반기에 선보일 제200 출시 준비에 분주합니다. 시험 생산 차량 대수를 크게 늘리는 등 실제 양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개발 생산부서가 밤낮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쌍용차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제200 이미지를 공개하고 내달에는 각 영업점 제200을 전진 배치에 사전 계약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중형 SUV로 개발된 제200은 쌍용차의 전성기를 열었던 무쏘의 후속작으로 평가됩니다. 대형 SUV 넥스턴과 쿠란도 사이를 잇는 등 쌍용차의 SUV 라인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현존 최신 기술이 대부분 적용되고 쌍용차의 아이덴티티가 잘 반영된 디자인으로 중형 SUV 시장의 승부를 띨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쌍용차 인수전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산업부 장민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